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남들에게 쉬이 말하지 못한 간절히 바라는 아주 특별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숨겨진 보물은 이미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보물을 함께 찾아 떠나는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골든에이지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골든에이지의 지기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창밖을 보며 느긋하게 산책하시는 길에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 한때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을 잠시 언급하며 그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 즉 삶의 진정한 비밀은 무엇인가? 에 대해 우리 각자의 삶의 경험과 지혜 속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삶의 비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 거기서 큰 영감을 얻어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스쳐가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책이 던진 질문을 우리 50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의 풍부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통해 우리 각자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더욱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1. 흔들리는 마음, 그 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불씨. 우리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때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나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신체적인 변화는 가장 먼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예전 같지 않은 몸, 잔병 치레의 증가, 거울 속 달라진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크게 다가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겪게 되는 빈둥지 증후군은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듭니다. 이제 내 역할이 끝났나 하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죠.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갈등이 커지거나 혹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홀로 남겨진 외로움,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슬픔도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무게로 다가와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그림자에 갇히기 쉽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깜깜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비옥한 밭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절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불평과 절망의 열매가 열리고
희망과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놀랍게도 희망과 감사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로운 마법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 이 진리를 때로는 잊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진정한 힘을 제대로 활용할 준비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지혜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깨달아온 수많은 지혜 속에는 이미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숨겨진 보물들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지만 인생이라는 가장 큰 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 말 한마디에도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내뱉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죠.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큰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동양 철학에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현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깊은 통찰이죠. 이는 불교의 공사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채우느냐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공간은 부정적으로 채워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래된 지혜들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경쟁, 가장으로서의 무게, 부모로서의 책임감, 크고 작은 질병과 이별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내재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굳건히 버텨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과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의 경험과 지혜 속에서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꺼내어 빛을 발할 때입니다. 3.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통해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다. 일상 속 실천.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러한 숨겨진 보물을 어떻게 우리 남은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마음속 그림을 명확히 그리기, 나만의 행복 지도를 만들어 본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그려보세요. 막연하게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행복이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고르듯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고 허리가 꼿꼿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걷는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배우자와 손을 잡고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낯선 도시의 골목을 함께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웃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쌓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해맑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꿈꿔왔던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손끝으로 건반을 누르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캠퍼스 위에 색채를 입히며 몰입하는 나 자신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 써보거나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관련된 사진을 오려 붙여 나만의 행복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고 느껴보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상상을 반복할수록 우리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고 실제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 현실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고 속삭여 보세요.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 갖기, 행복을 끌어당기는 자석.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감사는 마치 행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우리 삶으로 끌려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평할 거리만 가득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 한 잔, 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배우자의 숨소리,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들의 아름다운 지저귀임,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건강하게 움직이는 나의 두 다리, 맛있는 음식을 느낄 수 있는 미각,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의 심장 박동까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감사의 목록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작은 긍정적인 면을 찾아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고 잠들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잠이 더욱 편안해지고 다음 날 아침을 더욱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찾아내는 가장 쉬운 길이자 가장 강력한 보물입니다. 3번째, 긍정적인 언어로 나를 이끌기 말의 힘 삶을 바꾸는 주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들리고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거는 강력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제 늙어서 다 망가졌네.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운도 지질이 없어. 이제 와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내 팔자가 원래 이렇지 뭐. 나는 평생 고생만 했어.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현실에 갇히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그 말을 내뱉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말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정말로 몸을 더 아프게 하고 기회를 놓치게 만들며 불행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허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는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어.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 나는 분명 더 좋은 방법을 찾을 거야.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긍정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 긍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며 결국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살아갈 현실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설계도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4. 나이를 초월한 인생의 황금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 이러한 삶의 숨겨진 보물, 즉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덧없음도 소중함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무상함도 우리는 이미 겪어보았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지혜는 그 어떤 책이나 교육보다 값진 것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가꿔 나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앞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풍요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체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키오스크 주문 같은 디지털 격차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황금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배우기에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손자 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마음껏 보며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재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라인 댄스, 서예,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 등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맺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황금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행복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황금기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5. 여러분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정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우다. 사랑하는 골든에이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크릿이라는 책의 이름을 잠시 빌려왔을 뿐, 결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긍정적인 힘과 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가꿀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이니까요. 젊은 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의 마음을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더 큰 힘을 안겨줍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불평과 후회로 채울 수도 있고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보물, 즉 긍정의 힘을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분명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숨겨진 보물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보물의 문을 활짝 열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각자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